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은 대각선 AG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삼각형을 그려보면 ACG라는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대각선의 길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30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AB의 길이를 A, 변 BC의 길이를 B, 그 다음에 CG의 길이를 C라고 표현했을 때 일단 AC의 길이는 13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ABC의 값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각선의 길이와 관련된 관계식을 적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의 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요 대각선 또는 요 대각선 CF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대각선 AF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7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식을 모두 다 더하면 2로 묶어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3제곱 더하기 11제곱 더하기 7제곱이 되는데, 이것을 2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값은 169.5가 됩니다. 그러면 대각선 AG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값에서 루트를 씌워보면 13.0192 이렇게 됩니다. 지금 유효숫자 4개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13.02m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C의 길이가 13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13.02m인 걸 보니까,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로 표현했다면 아마 13, 13 똑같아서 약간의 모순이 생겨서 이렇게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AG와 밑면 사이의 각도를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이 각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코사인으로 관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아크 코사인 13.02분의 13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아크 코사인 13 나누기 좀 전에 우리가 계산한 거 앤서 이렇게 해보면 3.11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2번 풀어보겠습니다. C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지금 길이는 같고요. 6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3제곱의 루트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루트 6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3제곱입니다. 그래서 7.81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AG와 C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이 세타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옮겨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EAGC가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세타죠. 그럼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MG의 길이, 그 다음에 CM의 길이, 그 다음에 CG의 길이는 문제에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변의 길을 이용해서 예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것이 루트 61이라고 계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루트 61임을 이용해서 여기도 2분의 루트 61임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오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61 곱하기 2분의 루트 61 분의 2분의 루트 61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61 더하기 4분의 61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이런 식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타는 아크 코사인을 쓰면은 2 곱하기 61 마이너스 36 나누기 2 곱하기 61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각도가 45.2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풀어보겠습니다. 걔가 처음 위치에서 42도의 방위각으로 여기가 42도가 될 것이고요. 220m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166도의 방위각으로 180m를 더 달렸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마지막 위치와 처음 위치 사이의 거리하고 이 방위각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여기 각도는 억각으로 42도가 되고 이쪽 각도는 180도에서 166도를 뺀 거니까 14도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D는 루트 220제곱 더하기 18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20 곱하기 180 곱하기 코사인 56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걸 계산기를 해볼까요? 루트 220제곱 더하기 18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20 곱하기 180 곱하기 코사인 56도 191m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위각은 여기 x도만 찾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은 180도잖아요. 이만큼의 각도만 알아내면 되는데 이만큼의 각도가 어떤 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연장선에 대해서 여기가 14도고요.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14도가 됩니다. 그러면 x도만 알면은 여기 전체 동의각에 의해서 166도에서 x도만 빼면 이 각도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66도 마이너스 x도라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x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x도와 관련된 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x도하고 마주보는 변이 220, 다음에 사인 56도와 마주보는 변이 191이라고 했으니까 x는 아크사인 191분의 220 곱하기 사인 56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기를 해보면 아크사인 220 곱하기 사인 56도 나누기 191 이렇게 계산해보면 72.7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위각 세타는 166도 마이너스 x도에다가 180도를 더한 거기 때문에 180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73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항구가 있다고 하고요. 이 북쪽 방향에 대해서 35도의 각도로 2.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각도는 35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각도도 억각으로 35도가 됩니다. 여기가 제 등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섬은 항구에서 130도의 방위각으로 1.3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3km가 되고 이 각도가 130도이기 때문에 130도에서 35도를 빼면은 95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각도는 95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섬이 됩니다. 이런 정북 방향을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섬에서 등대까지의 거리하고 섬에서 등대의 방위각 이 각도를 묻는 거예요. 세타라고 표현해 볼까요? D와 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D는 2.5 제곱 더하기 1.3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5 곱하기 1.3 곱하기 코사인 95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해 보면 루트 2.5 제곱 더하기 1.3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5 곱하기 1.3 곱하기 코사인 95도가 되어서 2.92km라고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각도 세타를 구하기 전에 이 각 x도를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 연장선에 대해서 130도의 반대각, 그러니까 여기가 50도가 되기 때문에 x도에서 50도를 빼는 방식으로 이 세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도와 관련된 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사인 x하고 x도와 마주 보는 변은 2.5km이고 사인 95도와 마주 보는 변은 d니까 2.9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아크사인 2.92분의 2.5 곱하기 사인 95도이므로 계산기를 해보면 2.5 곱하기 사인 95 나누기 2.92가 되니까 58.5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위각 세타는 x도 마이너스 50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8.5도에서 50도를 빼면은 8.5도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문제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인 밑면 ABCD가 있을 것이고 이때 높이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높이 V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 A와 이 V가 있어서 이 각도가 42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직으로 만나요. 한 변의 길이는 230m,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30m가 되고 여기는 수직이 되겠죠. 이랬을 때 높이를 찾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AC의 길이, 첫 번째 A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30 제곱 더하기 23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계산기 해보면 루트 230 제곱 더하기 230 제곱 이렇게 하면 230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면 AM의 길이는 2분의 1 AC이기 때문에 115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VAM에서 여기 각도가 42이고 AM의 길이가 115 루트 2일 때 이 VM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탄젠트를 이용해서 115 루트 2 곱하기 탄젠트 42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46.43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46m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6번입니다. 36번도 그 이전에 풀었던 등대 문제처럼 위에서 본 모습하고 옆에서 본 모습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무의 높이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요. 나무의 꼭대기는 T, 나무의 바닥은 B라고 했고, 여기서 수직으로 19.5m 떨어진 곳에 라미즈 위치 R이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올려본 각은 26도라고 합니다. 이때 나무의 높이 BT는 19.5 곱하기 탄젠트 26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해보면 19.5 곱하기 탄젠트 26도이기 때문에 9.51m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의 높이는 9.51m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에 미아 문제도 옆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무가 이렇게 높이 T고 바닥 B고 이런 식으로 미아가 떨어져 있는 거죠. 미아의 위치는 M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역시 올려본 각이 41도라고 했을 때 지금 나무의 높이는 9.51m라고 했으니까 여기 미아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MB의 길이는 탄젠트 41도분의 9.51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이것은 9.51 나누기 탄젠트 41도가 되어서 10.9m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9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C에서 미아가 라미즈가 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윗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봤을 때는 이렇게 나무가 저물어 보이겠죠.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그러니까 이 위치는 B이자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미즈가 어디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아가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선상에 라미즈와 미아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이제 나무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라미즈에서 나무까지의 거리는 아까 19.5m라고 했고, 미아에서 나무 사이의 거리는 10.9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14.7m임을 감안해서 이 각 RBM의 각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코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19.5 곱하기 10.9분의 19.5 제곱 더하기 10.9 제곱 마이너스 14.7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타는 아크 코사인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발로 열고 19.5 제곱 더하기 10.9의 제곱 마이너스 14.7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19.5 곱하기 10.9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각도가 48.3도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옆모습과 윗모습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서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37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그림이 걸려 있대요. 이렇게 벽이 있고 이만큼 걸려 있다고 합시다. 그림, 미술관 방문자가 2.4m 떨어진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림의 바닥을 55도의 각도로, 그림의 꼭대기를 이렇게 72도의 각도로 바라봤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림의 높이를 H, 그다음에 여기 그림의 바닥까지 높이를 x라고 표현했을 때, 자, 먼저 1번 x는 2.4 곱하기 탄젠트 55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h 플러스 x는 2.4 곱하기 탄젠트 72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h는 2.4 탄젠트 72도에서 2.4 탄젠트 55도를 2.4로 묶어내면 탄젠트 72도 마이너스 탄젠트 55도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 곱하기 별로 열고 탄젠트 72도 마이너스 탄젠트 55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3.96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려다본 각도만으로도 그림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삼각함수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사각형 피라미드 기반의 유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A는 공기량에 관련해서 에어컨이 이제 1000세제곱미터당 한 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는 뭘 하라는 소리냐면 부피를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피라미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표현하고 밑면은 34m이고 높이는 지금 여기 꼭지점을 V라고 표현했을 때 21.6m라고 합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h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는 34제곱이고 그다음에 h는 21.6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34제곱 곱하기 21.6 나누기 3 이렇게 계산해보면 8323세제곱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피가. 그러니까 1000당 한 대가 필요하니까 8대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총 9대의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의 온도가 20도 아래인 어떤 추운 날에서는 에너지가 손실되는 속도가 192W라고 합니다. 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건널비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건널비하고는 다른 거는 이게 외부의 유리, 옆면의 유리의 건널비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빼고 건널비, 옆면의 건널비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보면 옆면의 건널비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에 교점이 있을 것이고 높이가 21.6m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인데 이 옆면에 해당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묻는 거죠. 이 삼각형은 지금 밑면이 34m라고 했으니까 높이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높이와 관련된 삼각형, 이게 높이죠. 요 높이와 관련된 삼각형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고 여기를 n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네, 직각삼각형 v, m, n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mn의 길이는 34의 절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17이 되고 여긴 직각이고 21.6m이기 때문에 vn의 길이는 루트 17제곱 더하기 21.6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루트 17의 제곱 더하기 21.6의 제곱 계산해보면 27.5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옆면의 삼각형 VAB라는 이 삼각형은 밑면이 34고 높이가 27.5인 이런 삼각형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옆면이니까. 근데 제곱미터당 192W를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192W를 곱하면 이제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인지 나오고 그러니까 필요한 총 전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4 곱하기 27.5 이것이 4개고 그거당 192W를 소비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 곱하기 27.5 곱하기 4 곱하기 192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35만 9천 와트를 소비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전력이 있으면 손실된 에너지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C는 올려다본 각, 최대로 올려다본 각이 이제 50도를 초과하는지를 물었는데 선생님은 처음에는 어떤 각을 생각했냐면 밑에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가 있을 것이고 모서리하고 밑면의 각, 이 각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각선이 밑면보다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각은 지금 이 변이 더 짧기 때문에 이 각을 재야지 이 변과 아까 n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vn과 nm의 각도를 재야지 이게 최대 각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도를 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림을 정리해 보면 여기 n과 nm 이 삼각형에 관한 각도 이 세타를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기 좋게 다시 그려보면 VM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 각도가 세타이고 이 세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NM의 길이는 17이라고 했고 VN의 길이는 21.6m인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크 탄젠트 17분의 21.6m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51.8도 정도가 되어서 50도를 초과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0도를 초과함으로 청소부는 비계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9번은 어떤 건물 위에 지붕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삼각기둥, 이제 프리즘 형태의 지붕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리는 이런 집 모양 있잖아요.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것이고 여기와 연결된 이런 삼각 기둥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면적이 7, 그다음에 높이가 5.
이런 형태의 이제 지붕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의 최대 올려본 각은 35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붕의 최대 높이, 자, 이 높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변의 길이는 2분의 7이기 때문에 이 지붕의 높이를 h라고 표현해 본다면 h는 탄젠트 35도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5m의 높이를 가지는 지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의 최대 부피를 찾아라고 그랬죠. 밑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붕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 부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부피이기 때문에 A에서 구한 높이를 가지고 부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데, 높이는 기둥 입장에서 봤을 때 높이인 거죠. 그러니까 5가 되고 밑넓이는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방금 구했는 높이 2.45를 곱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최대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7 곱하기 2.45 곱하기 5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해보면 42.9 세제곱미터가 지붕의 최대 부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지붕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붕이 이렇게 있고 0.6m 이상의 지붕 부분만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랬을 때 사용 가능한 바닥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5m는 지금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원래 바닥 면적인 7 곱하기 5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면적이 줄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높이가 0.6m라고 주어져 있고 우리가 A에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했기 때문에 이 높이의 비를 이용해서 이 밑면의 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말로 써보면 가로가 줄어든 비율만큼 사용 가능한 바닥의 면적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가 줄어든 비율은 높이가 줄어든 비율과 같거든요. 높이가 줄어든 비율만큼 바닥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45 마이너스 0.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45였는데 2.45 마이너스 0.6이 된 거예요. 그의 비율이 궁금하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5 마이너스 0.6 나누기 2.45 곱하기 100을 해보면 75.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바닥의 면적은 75.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의 면적은 75.5%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잡하다는 사람들은 직접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각도가 35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각도도 35도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다. 탄젠트 35도 분의 2.45 마이너스 0.6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곱하기 2 하면 여기 이만큼 밑면의 길이가 나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45 곱하기 2.45 마이너스 0.6 나누기 탄젠트 35도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여기 밑면의 길이가 5.2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닥 면적은 5.28 곱하기 5가 돼서 7 곱하기 5에 비해서 이것이 몇 퍼센트인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5는 이렇게 작동될 거니까 5.28 나누기 7 다시 계산해보면 5.28 나누기 7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75.4%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도 되고 이렇게 그냥 높이의 비를 이용해서 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되겠는가이죠. 자, 부피의 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지붕 부피의 몇 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새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직접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핵심은 뭐냐면 0.6m 이상의 부분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근데 이렇게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윗부분만 지붕으로 사용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붕이 이렇게 붕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형태의 지붕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오각형 모양의 지붕의 부피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삼각 기둥 모양의 부피와 납작한 직육면체 부피를 더하면 이 오각형 모양의 기둥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삼각 기둥 모양의 부피는 우리가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로의 길이는 전체 2.45에서 0.6을 뺀 거니까 1.8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5.28이라고 C에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각 기둥 모양의 부피는 2분의 1 곱하기 5.28 곱하기 1.85 이게 밑면의 넓이가 되고 여기서 5m 이렇게 높이를 더 곱하면은 이제 기둥 모양의 부피를 구할 수 있고 이 납작한 부분의 부피는 여기가 5.28이고 5고 높이가 0.6 이렇게 되니까 5.28 곱하기 5 곱하기 0.6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은 이제 이 오각형 모양의 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 지붕 부피의 몇 %인가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전체를 원래 지붕의 부피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2.45 곱하기 5로 나눠주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것이 이제 몇 %인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 해줄 건데 계산기 하기 전에 지금 5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약분해주고 계산기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5.28 곱하기 1.45 나누기 2 더하기 5.28 곱하기 0.6 전체 나누기 7 곱하기 2.45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얘가 곱한다고 생각하면 93.9%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 대각선의 길이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먼저 표시를 해놓고 G, B다라고 하고 이 G의 길이, 그 다음에 BG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이 세타에 관한 코사인 값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EG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9고 여기가 4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고 직각이죠. 그래서 루트 97이라고 합니다. BG의 길이도 여기가 7이고 4고 이게 직각이 되기 때문에 루트 7제곱 더하기 4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루트 65라고 합니다. 루트 65.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BE의 길이도 필요합니다. BE의 길이는 9랑 7에 관련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7제곱 더하기 91 이렇게 하면 루트 13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루트 97 곱하기 루트 65 분의 97 더하기 65 마이너스 13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세타는 아크 코사인 이 부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크 코사인 그리고 97 더하기 65 마이너스 130 나누기 2 곱하기 루트 97 곱하기 루트 65 이렇게 계산하면 78.4도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사인 78.4도이기 때문에 사인 앤서라고 해보면 0.98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 BG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97 곱하기 루트 65 곱하기 사인 세타이므로 계산해보면 루트 97 곱하기 루트 65 곱하기 0.98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38.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는 지금 센티미터니까 제곱 센티미터라고 단위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1번 보겠습니다. 41번도 일단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사각 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밑면 A, B, C, D가 있고 여기 대각선의 교점 M에 대해서 높이 V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0cm라고 했고 경사진 모서리의 길이는 23cm라고 합니다. M은 지금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요. M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M은 변 AB의 중점이 M 이렇게 되고 N은 BC의 중점이 됩니다. 이랬을 때 MVN의 크기를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각에 대해서 물었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VMN에 관련된 길이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VM과 관련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VMA 이렇게 되고 23 여긴 직각 여긴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VM의 길이는 루트 23의 제곱 마이너스 10제곱이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23의 제곱 마이너스 10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429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VN의 길이도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루트 429가 나올 것이고요. M과 N은 중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AC의 길이의 절반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과정은 AC 길이의 절반이 MN의 길이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루트 20제곱 더하기 20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10루트 2가 된다고 합니다. 3번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아크 코사인 2 루트 429 루트 429 분의 429 더하기 429 마이너스 10루트 2의 제곱은 200이거든요. 200 이런 식으로 세타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기를 해볼까요? 아크 코사인 429 더하기 별로 써야 되겠네. 429 더하기 429 마이너스 200 나누기 2 곱하기 429 이렇게 보면 39.9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에이미는 공원을 자전거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북쪽 방향에 대해서 70도로 120m, 70도. 그다음에 또 북쪽 방향에 대해서 150도 방향으로 90m. 여기가 150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북쪽 방향에 대해서 250도의 방향으로 110m를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출발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거리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 A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이 각도 X 각도를 구하면 이 부분이 30도이기 때문에 여기 세타라는 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와 X를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120 더하기 90제곱 빼기 2 곱하기 120 곱하기 90 곱하기 코사인인데 여기는 30도, 그 다음에 이쪽은 억각에 의해서 70도니까 코사인 100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루트 120제곱 더하기 9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0 곱하기 90 곱하기 코사인 100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62m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62m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도를 사인 법칙에 의해서 계산해 봅시다. x는 아크 사인 162분의 120 곱하기 사인 100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아크 사인 120 곱하기 사인 100도 나누기 162 이렇게 보면 46.8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360도에서 250도 빼고 x도 빼고 30도를 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3.2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번 D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162제곱 더하기 11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62 곱하기 110 곱하기 코사인 33.2도로 계산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계산기 써보면 162제곱 더하기 11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62 곱하기 110 곱하기 코사인 33.2도 이렇게 돼서 92.3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답은 92.3m고요.
이런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엑서사이즈의 모든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되게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